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11월 전후에 출시로 알려진 7세대 그랜저는 올해의 주인공이죠.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을 포함한 차별적인 기능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경쟁 차량인 기아 K8을 뛰어넘는 기술이 제공된다고 알려드렸죠. 심지어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을 뛰어넘는 기능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 고급차라면 중요한 것이 바로 승차감인데 K8에 없는 세 가지 기술을 알려드렸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종합해서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승차감을 좌우하는 세 가지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준비했는데요. 채널에서 이전 영상을 모두 보셨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신형 그랜저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외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함께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랜저 GN7 오너스 클럽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서스펜션 위쪽에 검은색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선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제공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된 구조인데요. 스프링의 경우 방지턱을 만나면 작용을 해서 빠르게 줄어들죠. 이후 반작용을 통해서 복원이 되는데 복원 과정이 너무 빠르면 불쾌감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즉 승차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기로 작동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최상의 극강 서스펜션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초기 비용을 포함해서 추후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본다면 일반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감히 제공하기 힘든 옵션이죠. 제네시스는 플래그십 세단인 G90 차량을 제외한다면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을 차선책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어떤 기능인지 알 것 같은데 퓨리뷰가 붙으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려운 용어나 설명을 저 역시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전면 룸밀러 뒤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노면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요. 차량에 장착이 된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도로의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겠죠. 파악된 노면의 정보와 매칭을 하면서 최적의 서스펜션 값을 제공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최상의 승차감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퓨리뷰는 도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점에서 퓨리뷰가 아닌 전자제어 서스펜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퓨리뷰가 아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이미 정해진 값에 의해서 서스펜션의 댐퍼의 값을 즉 감쇄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당장 나타났다고 해서 확연히 다른 승차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기본 작동 원리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노멀이나 스포츠나 에코, 스마트 등으로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세팅감을 가지고 있고요. 운전자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는 경우 설정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최적화된 감쇄력을 제공합니다. 그럼 퓨리뷰, 서스펜션과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특히 서스펜션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에 항상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편의사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가능한 설명에서 알려드렸는데 실제 작동되는 과정은 제어기를 포함해서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기능을 기아의 K8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으로 기아는 플래그십 K9에서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이 제공되죠. 신형 그랜저의 경우 물론 전 트림이 아닌 고급 트림에서만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K8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두게 될 것 같네요. 주행 중에 커다란 터널에 들어가거나 대형 버스나 트럭이 옆을 지나가게 되면 유리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제법 큰데요. 제조사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 접합 유리 등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소음을 줄이고 있죠.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중 접합 유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께감이 있는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와 비교해도 소음 차단 능력은 충분한데요. 채널에서 쉐보레 트래버스 시승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지만 두꺼운 유리로 인해서 실내 정숙성이 뛰어나다고 알려드렸죠. 신형 그랜저 테스트 차량에 포착된 측면부 유리를 보면 제조사인 KCC 글래스 DOT748은 미국 교통성 인증이고요. AS1은 앞쪽의 유리를 말하고요.
M531은 유리의 두께와 종류를 말합니다. 알파벳 E, 숫자 11의 경우 유럽 품질 인증을 말하고요. 43, R, 016982는 유럽 인증번호죠. 가장 아래의 K는 차음 성능이 개선된 유리와 자외선 차단 성능을 제공하는 기능을 표시하는데 스피커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차단 기능이라는 것이죠. 신형 그랜저의 전면 유리에는 M533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5mm 두께의 하단에는 HUD 마크를 볼 수 있죠. HUD 전용 유리로 일반 유리보다 약 2배 정도 비싸다고 하죠. 포착된 테스트 차량의 유리 정보를 정리해보면 전면 유리는 신형 그랜저는 5T, 기존 그랜저 4.7T, 기존보다 좀 더 두꺼워졌고요. 1열 왼쪽 유리의 경우 5.3T, 기존도 5.3T로 적혀있네요. 따라서 1열 유리는 비슷한 것 같고요. 2열 유리는 신형 그랜저가 5.3T, 기존 그랜저가 4.3T, 따라서 2열 유리도 좀 더 두꺼워졌네요. 2열 뒤의 쿼터 글라스의 경우 신형 그랜저가 5T, 기존 그랜저가 3T로 쿼터 글라스 부분은 많이 두꺼워진 것 같네요. 참고로 유리의 두께와 종류는 트림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제네시스 G80의 유리의 두께를 보면 쿼터 글라스 쪽이 3.5T, 2열 유리가 4.4T, 운전석 1열 유리가 4.5T로 오히려 신형 그랜저 쪽이 좀 더 두터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꺼워진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현대차 티즈 영상으로 공개한 서울 대작전 영상 속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사를 볼 수 있죠. 문짝에 프레임을 없애면 어때? 풍절음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두꺼운 유리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신형 그랜저에 새롭게 추가된다고 하네요. 제네시스에서 처음 선보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주행 중에 차량에 장착된 마이크를 통해서 노면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를 감지하게 되죠. DSP 처리 장치를 통해서 해당 위상과 반대가 되는 위상을 스피커를 통해서 발생시켜주는 기능인데요. 흡음재 등을 통해서 외부의 소음을 감쇄시켜주는 방식과 기술적으로 다른 해당 소음을 없애주는 기술이죠. 특히 반복이 되는 도로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데 이 기술도 시간이 제법되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겠죠. 여기에 더 기대가 되는 점이라면 보스 오디오가 제공된다면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제공되기 때문에 헤드폰에서 가장 먼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선보인 브랜드가 보스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보다 개선이 되었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신형 그랜저와 관련해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그랜저를 타고 있거나 구매 예정인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그랜저 설명은 제가 해드릴게요. 분명히 도움되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